침략전쟁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냥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침략전쟁을 저지른 국가들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주변국들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오고 있습니다. 피해국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해줄 날만 기다리며 끊임없이 사죄의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암묵적인 약속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약속을 무시하고 그들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한 국가를 상대로 고통을 주는 전담반을 만들 정도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를 일삼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이탈리아 전문가가 일본 전문가에게 일본이 한국에 사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의 질문에 발끈한 일본 전문가가 그에게 너희는 사과했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와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전문가는 여유롭게 반박했고 일본 전문가는 된통 망신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orld War, Germany, Italy and Japan. Japan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not yet reconciled with history. I mean, the comfort women is not the only issue. Nanjing massacre, the Unit 731. I mean, there is still no clear cut with history, right? In your opinion, what is the reason? Somebody like Jon Buruma, a very famous writer, wrote in his Wages of Guilt, a very good book, in my opinion, that this may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Americans, of the Supreme Commander, that did not prosecute the emperor. 日本政府もこの慰安婦の問題を謝罪しようという動きが出ていました。安倍晋三さんが非常に大きな力をつけてきて、日本会議などができた年が1997年です。この頃から日本の過去の負の歴史を消そうという動きがかなり強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これは日本に限らず国際的にも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か国家主義が強くなってきている時期なんではあると思うんですが、特に日本は安倍晋三さんが言った美しい国日本というのを作るために過去の負の歴史を消そうとしてきました。例えばドイツの場合は、自分たちの不幸な歴史を記憶していこうという形で、アウシュビッツを解放した日を一つの記念日として忘れないように、しているそうです。誰ももう知らないんですよ、日本の人としてはですね。終戦記念日という形でこれが解放された人は日本人はほとんど記憶していない。日本がドイツとイタリアと一番大きな違いというのは、こうした過去の負の歴史を忘れようとしているのか、消そうとしているのか、それともきちんと残そうとしているのか、そこの問題だろうと思います。今こうした不都合な歴史を消そうとすることが、正しいことなのかどうか、そういった日本の常識が世界の常識なのか、国際的な常識なのか、そこはやっぱり日本としては非常に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部分だと考えています。少しその前に伺ってよろしいでしょうか。Okay. イタリアは戦争中と戦後で国の歌、国歌っていうのはチェンジしたんですか？同じ。ドイツは変わってますよね。We don't need to change because the people changed. なるほど。日本は国歌も戦前と戦後同じですね。そして朝日新聞は戦争中もありました。今もあります。天皇制は今も続いてますよね。戦後のいろんなシステムが地続きなわけですね。やはりそういうふうな中できちんと侵略戦争を反省して向き合うためには強いやはりその歴史認識がいると思うし、戦争責任には一体誰にあるんだっていう問いかけが必要だと思います。 일본 전문가는 그나마 식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자리의 눈치를 보고 더 이상 반론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네요.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본이 자신들의 추한 야욕을 꽁꽁 숨기고 남의 것을 노리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역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성질이 그들의 민족성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초기 그 이전부터 꾸준히 조선을 공격하고 토벌해 일본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고 설파해왔는데요. 1894년 6월 그들은 조선 무력 침략을 철저히 금기의 영역으로
어둠의 수장고에 가둬버렸습니다. 일본은 그 옛날부터 자국 국민에게 취한 것은 감추고 행위 당사자들은 은밀하게 자랑하고 즐기면서 조선 왕실을 겁박해 무력으로 침묵을 강요했죠. 조선 침략의 첫걸음부터 진실을 삭제하고 왜곡해 조선 역사의 한 부분이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기록으로는 스쿠바함의 조선국 첩보 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1893년 12월 조선의 정보와 첩보 수집을 위해 연습함 스쿠바와 경비함 오시마를 조선 인천항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때 조선에 파견되어 이듬해인 1894년 3월 말까지 첩보 활동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이 보고서인데요. 특히 이때 작성된 인천 경성 간 도로 시찰 보고에는 경성 공략이 7시간에 가능토록 세밀하게 그린 지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일본의 조선 무력 침략에 적극 활용되었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일본이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살리고 싶은 기록은 살을 덧붙여 미화하고 부끄러운 행위는 감추는 일에 진력하는 모습은 꽤 오래전부터 보여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방심만 할 순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국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두가 알고 있는 일본의 독도, 동해를 향한 야욕입니다.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목 교과서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의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군사지침서인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버젓이 실려있을 정도로 그들은 한국이 방심하면 언제든 독도를 억지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에 대해서도 아직도 일본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이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동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지 최근 유럽 국가들 또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최초로 공개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19세기 후반의 지도 6점을 보면 19세기 말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양 경계선이 그어져 있고 독도가 일본의 경계선 밖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1896년 독일에서 만든 교육용 지리부도의 아시아 지도에는 독도의 위치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를 뜻하는 마츠 표기가 있으며 바로 옆에 표기가 없이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는데요. 독도를 그린 이 두 섬은 일본의 해양 경계선 바깥에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지도 제작자인 카를 디르케가 이 교육용 지리부도를 편집했고 디르케의 지리부도인 아틀라스가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의 한국 땅 표시는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71년 제작된 영국의 또 다른 아시아 지도에는 해양 경계선의 한국 쪽에 울릉도를 뜻하는 마츠시마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지만 독도의 좌표가 해양 경계선의 바깥쪽에 위치해 한국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6년 프랑스에서 제작된 아시아 지도에서는 해양 경계선이 1871년 지도보다 더 일본 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대충 위도와 경도만 봐도 독도가 경계선 밖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국 땅에 속한다는 것이죠.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도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명확히 표시된 지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상원 도서관에서 이 도서관의 안힐 곤잘레스 관장은 조선 왕국 전도라는 지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진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전히 일본만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역사적인 문제를 억지로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을 가해자로 만들려는 행위까지 아무 망설임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독도 이용 수비대가 과거 독도를 빼앗아가기 위해 독도에 살던 일본 어민 45명을 숨지게 하고 몇백 척의 일본 어선을 납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한 소리지만 일본인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당시 구속된 일본인들은
한국이 불법으로 억류한 게 아니라 멋대로 영해를 넘어와 침범하다가 구속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의 주장처럼 한국이 죄 없는 일본인들을 무자비하게 해친 게 사실이라면 다른 나라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소문을 맹신하고만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인들은 제 발로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제대로 알리고 있죠. 자랑스러운 우리 영토와 소중한 역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인들을 응원합니다.